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8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얼마 전에 끝났죠. 과연 이 양반은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청문회를 제가 좀 요약해가지고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조금 앞으로의 시장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좀 예측이 되실 거예요. 서울 상승 둔화 지속, 제가 이렇게 썼죠. 이 서울 상승 둔화가 지속되는 건 좋은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조정을 안 받고 있잖아요. 둔화만 됐지 하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던 거 급하게 버블처럼 올라온 걸 갖다가 꺾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합니다. 이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되지 않은 바람에 추가 대책이 안 나온 것도 있죠.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보면은 국토부 장관 후보의 이제 모두 발언을 좀 볼게요. 제가 보시면 본인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스스로 자평을 했는데 이 감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낫고 부동산에 대한 감각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걸 볼 때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이 정치적인 견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리더십이나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6.27 대책에 대해서 여러 청문위원들이 물어봤는데 일시적인 안정이다, 좀 확실히 시장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시장 상황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이 정도 파악할 정도, 물론 뭐 이건 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발언할 때 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급 불안 해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도심 내 유유부지, 이건 뭐 많이 봤던 거죠. 그리고 노후 공공시설, 역사권 입지 공급 확대, 요거를 명료하게 머릿속에 벌써 입력이 돼가지고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디테일이죠.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이 따르지만 천사들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와야 되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지연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해결하겠다, 속도 높이겠다, 이걸 청문회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생존의 문제다, 양극화 해결 방안을 많이 최대한 뭐 찾아내겠다 얘기하고, 5극 3특 권역 유기적 광역 교통망, 이걸 얘기합니다. 전북 제주 강원이 3특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발언을 좀 했고, 세종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육성하겠다, 공공기관 이전 속도를 추진내겠다, 이게 이제 모두 발언의 이제 요점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보고, 일단 서울의 상태를 볼게요. 서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간 상승률이 쭉 올라갔다가 이 우측에 보면 0.1입니다. 저번 주 7월 28일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요번 8월 첫 주 지나서 이게 과연 하락으로 되냐,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8월 중순 빠르면 늦어도 8월 20일 전에 이 공급 대책이 명확하게, 그리고 또 다른 또 사이드 대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시장은 좀 반전될 수 있는데, 물론 뭐 비수기인 것도 있지만요, 여전히 서울은 강세를 띠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잖아요. 뭐 토지거래 허가 확대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신호를 주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0.12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전국은 또 어떠냐면 7월 24일 기준인데 발표는 28일 날 했죠. 8월 1일 날 했죠.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28일 날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서울은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 보시면 지방 뭐 서울 제외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이렇게 그림이 보시면 어때요? 일단 서울을 빼고는, 서울이 0.12 지금 찍었고요. 서울을 빼고는 거의 좀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쭉 올라가다가, 그래서 지방은 여전히 하락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이건 이제 올 연말까지 간다 그랬죠.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의 이제 청문회를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성 글쎄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답변하는 걸 보니까 꽤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조회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에는 확실히 약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확실히 받아들일 준비가 확실히 돼 있고, 그거를 소화할 능력도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리더십과 능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옵티마이징, 이걸 잘 해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새만금 정책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 신속 추진한다. 이게 신속 추진할 게 아니거든요. 새만금이 그거 무조건 또 뭐 부동산 개발 사업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족 도시라 그러죠. 공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정상적인 도시 발전의 모습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이제 또 유령 도시처럼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에 대한 리스크 체크가 과연 되고 있는지. 뭐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전국에 산업단지 실패한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이거 뭐 빠르게 추진하다가는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문제인식은 또 확실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거를 밀어붙일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점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세 대출 문제를 없애면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발언을 또 말씀드릴게요. 균형 발전 등 국토부 정책, 기재부와 협상 과정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이게 이제 국토부 역할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정치 경험상 파악한 중요한 어떤 인식이에요. 아주 좋은 인식 같아요. 기재부가 세금하고 대출 이런 거 조정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예산 부분 이런 것들 잘 적응해야 된다. 또 임명되면 공급 대책을 조속히 정리해서 발표하겠다. 실현 가능한 선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파악을 좀 빨리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꼼꼼하고 샤프하신 것 같습니다. 실입주, 착공, 준공, 분양 등 그 구분을 확실히 해서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서 시장에다가 예측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약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가 볼 땐 좀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꼼꼼하다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빈 부분도 있겠지만 뭐 하나씩 채워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청문위원 중에 이제 좀 눈에 띄는 질문이나 그런 거 하신 분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손명수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전세대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번에도 어디 청문회 때도 이 얘기를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요번에도 이 후보자한테 강력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어조가 그전보다는 약해졌어요. 좀 강하게 됐으면 좋았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투자자만 이득이지 심지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 소유주는 투자가 아니라 이건 투기에 가까운 건데 그걸 왜 대출을 해주냐. 정부가 소유도 도와주고 보증금 반환도 도와주고 이게 정부가 뭐 하는 거냐라고 신랄하게, 말은 뭐 부드럽게 했지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후보자가 잘 받아들였어요. 이제 후보자는 아니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임명될 텐데 국토부 장관이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죠.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천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원도심 정비특별법이라는, 제가 드렸던 맥락하고 비슷해요. 뭐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심 재정비나 노후계획 도시 아파트는 하는데 왜 구도심, 원도심이죠. 원도심은 왜 좀 방치를 하냐. 가로주택 정비나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방법을 좀 찾아달라,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관심이 많다, 앞으로 찾아보겠다, 전향적으로 검토 바란다 했더니 알았다, 열심히 해보겠다, 하겠다 이렇게 있고, 지역주택 조합 문제도 이것도 정확히 좀 파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기 신도시 신속 공급하는데 신경 써야 된다고 한준호 의원이 하니까 쓰겠다라고 합니다. 하고 관계법에 자족도시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세세한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 관계된 법령을 갖다 제출하겠다, 바로 하자 했더니 국토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힘위원 이 양반께서 김의정 의원이죠. 김의정 의원이 이렇게 관급공사를 하는데 관계되는 사람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총액이 19억이에요. 그래서 저 때문에 가렸네요. 19억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제가 봐도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전향적인 모습은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것도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제도 TFT 만들어서 검토하겠다. 좀 아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니까 행정수도의 면모를 확실하게 하겠다. 국회의 완전 이전까지 좀 온 거를 좀 확대해서 발언을 했고요. 완공 목표는 2030년에 개원하고 완전 이전하는 건 33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장관이 구상하는 적정 규모 공급은 어떠냐 그랬더니 좀 파악을 하고 답변하겠다. 공공의 공공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하겠다. 그 준공, 착공, 뭐 이 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돼 가지고 해가지고 하겠다. 뭐 인허가 이런 것들 같이 통계를 잡아가지고 헷갈리게 안 하고 명확하게 언제쯤에 얼만큼이 입주가 되고 언제 공급이 되고 이걸 구분해가지고 발표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배현진 의원인가가 물어본 것 같은데 요번에 대출 규제 627 대책이 젊은이들의 사다리를 끊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이 문제가 있다. 유동성이 증가 시에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를 한 것이 일단은 맞고 2단은 지켜보겠다. 유동성이 발급하면 또 부동산이 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깊은 이해도를 얘기를 해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이어지는 게 디딤돌 버팀목 이 대출도 정부 정책 자금이죠. 축소하는데 이거 뭐 사다 그냥 이랬더니 이제 답변이 이겁니다. 과도한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제초하는 대해서는 알고 있다. 국회가 하고 있으니 그거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그날 제가 볼 때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토지임대부 지분적립법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 다 질문했는데 나름 그래도 이 김민도 이 양반이 뭐랄까 좀 샤프하신 것 같아요. 좀 말씀하는 게 사람이 말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분위기가 나오는데 말하는 걸 보면 좀 되게 부지런하고 좀 샤프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버어버 뭐 전장관처럼 뭐 말이 웅얼웅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또박또박해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신성공업 하겠다. 로드맵 잡겠다. 원도심 특별법. 이게 좀 귀에 들어오고 제 머릿속에 좀 받치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는 원도심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뭐 가로주택 정비구역도 아니고 뭐 모아타운도 아니고 재개발 지역도 아닌데 뭐 슬럼화란 표현은 그렇지만 개발 계획이 없는 데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이걸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히 없어 또 따로 만들어서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부동산이 쉽사리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상한 신고가들이 돌출을 하고 물론 거기에는 서울에 대한 희소성으로 끝까지 달라붙는 분들이 계신데 그 심리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지금 너무 높은 주택 가격이고 이 주택 가격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 중에 강남 제가 2022년도에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능력 때문에 사시고 아마 제가 볼 때 한 10%더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제가 약간은 좀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건 뭐 과도한 주택 가격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요. 이번 정부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5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우리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또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펼쳐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또 시장 체크하시면서 또 이번 정책이 나오는 거 한번 8월이나 추석 전에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한번 행복한 주 되시고요.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또 이번 주는 좀 선선할 것 같아요. 선선한데 그 비 오는데 좀 조심하시고 또 행복한 주 되시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